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으로 의사 남편을 갖고 있다. 남편과는 어릴 적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친한 동네 친구로 지내왔다. 남편은 어렸을 때 몸이 약해서 다른 나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대상이었다. 그에 비해 나는 활발하고 활달한 성격으로 남편을 지키기 위해 많은 일을 도맡아 했다. 당시에는 제가 크기 때문에 남편을 보호할 수 있었다. 그렇게 남편을 계속해서 지켜주다 보니 결국 그는 더욱 독립적으로 지내게 되었다. 평생 나를 동경하고 존경할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만나 처음엔 친한 병상 친구로만 생각되던 조이는 성인이 되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공부를 정말 잘했고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그 정도로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력상의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의대에 진학했지만 저는 평범한 대학에서 공부 중 뜻이 없어져 자퇴했습니다. 그 후 항상 꿈꿔왔던 미용 공부를 시작하고 일찍 미용실을 차리고 운영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그저 동네 주변의 친구들로만 알았던 시댁 가족들은요. 저희가 결혼을 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홀시모에서 태어난 외동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불편해하셨죠. 승배야, 너 정말 결혼을 꼭 해야 될까? 너는 아직 어려서 그렇다고 하지만 나중에 천정만큼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잖아. 왜 굳이 결혼을 해야 하는 건데? 너는 솔직히 승백이랑은 안 맞는다는 거 알고 있지 않니? 뭐, 처음에 호감이 생겨 그렇긴 하지만 너희 둘은 결이 좀 다른 것 같지 않니? 연애는 서로 결이 달라도 호기심으로 만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결혼은 급이 맞아야 하는 것 아니겠어? 그런데 너희는 급이 어디서 비슷하거나 비슷하기라도 하니? 의사랑 미용사랑은 천지 차이니. 엄마, 급이 다르게 뭘 기차 있어? 어릴 적부터 다 지켜준 것 꼴도 잘 알잖아. 나 친구들한테 괴롭힐 당할 때 누구보다 주라니까 나를 지켜줬어. 이제는 내가 주란이 지켜주고 싶어. 나주는 없으면 못 살아. 나중에 의사가 되어도 마음이 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엄마가 반대해도 결혼할 거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힘을 빼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찬성해줘. 아유, 주란아, 내가 좀 말려봐라. 그 얘기를 안 듣는구나. 어릴 적부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하는 아이니까 그래? 내가 그냥 반대해도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 너의 결혼한다 해도 매번 싸우기만 하겠지? 솔직히 우리 승백이랑 결혼하려면 나중에 개헌도 해야 하는데 너 그런 것 다 받아들일 수 있어? 현재 승백이랑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들이 줄 서 있는데 다들 안 되는 것 기본으로 해온다고 하는데 너희 집 형편으로 그런 걸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겠니? 마지막으로 내가 큰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야. 의사 집안이면 기본적인 것은 갖추고 온다는데 너 그런 것 다 이룰 수 있겠니? 나랑 사이가 나빠지기 전에 미리 포기해라. 나도 우울해 알고 있다. 이렇게 나쁘게 대하기 싫어. 어머님, 저희 벌써 20년을 알고 지냈어요. 그리고 연애한 지 6년이 더 됐고요. 저는 승백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어머님은 급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 생각보다 급이 괜찮아요. 저도 이 분야에서 유명하고 입소문도 많이 나고 있어요. 직업 때문에 그래요면 요즘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너 무슨 소릴 하는 거야? 밖에 나가서 한번 물어봐봐. 의사나 미용사나 급이 그걸 갖냐고. 다들 미쳤다고 말할 거야? 나는 결혼식의 참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혼에 소비되는 비용을 감당할 의향조차 없어. 그리고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을 거니까 너희들이 결혼하고 싶다면 마음껏 하면 돼. 너희들이 결혼해도 그 행복이 오래가리라고 믿으니.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도 결국 부부가 헤어지는 건 사실이라 생각하는데 너희는 다르다고 생각하나 봐. 시모는 끝까지 내 결혼을 반대했었으나 그땐 우리 마음이 정말 확고했어. 만약 그 시점에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결혼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 시댁 상황도 좋지 않았기에 아마 우리는 평생 결혼을 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저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어떻게든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의사를 포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야 시모는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그때 시모는 죽거나 못 살 것 같던 사람들도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시들어지고 예전만큼이나 못한 관계로 헤어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맞지 않는 소리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그 말을 생각하게 되네요. 남편은 결혼한 후 더욱 바쁘게 지냈습니다. 말로는 가장의 책임으로 더 열심히 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집에 너무 소홀했던 상황이었죠. 인턴으로 지냈던 당시에는 눈꽃이 내리는 날에는 새가 없이 바쁘게 지낸 동안 두 사람은 서로 바빠서 소원해진 적도 있었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너무 바쁘다 보니 얼굴을 보기 어려웠기에 매번 나와 집에 있는 경우에는 집을 찾아왔습니다. 너는 집안 상태가 이게 뭐냐? 청소 좀 하고 집안을 정리해라.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지금까지 정리하고 살아야지. 이게 뭔가? 정수는 좀 해야 할 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 얼마나 불편할까? 좀 정리 좀 해. 진짜 돼지우리도 아니고 남성들은 말로 집이 깨끗하고 편안해야 집에 오고 싶어 하는데 너가 이런 상태로 해놓으면 아이가 집에 오고 싶지도 않겠지? 어머니, 제가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성인 두 사람 집에 들어가지 않아. 집에서 정리할 게 있는지 생각해봐요. 아침에 간단하게 청소하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면 깔끔하고 잘 정돈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바빠도 깔끔히 살다 가서 와도 거리낌이 없어요. 왜 어머니만 자꾸 지저분하다고 말하시나요? 우리는 정말 깔끔하게 살아요. 너가 아는 사람들도 모두 그러잖아. 누구 말이 맞는지 상관없어요. 살림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싸게로 보고 깨끗한지만 확인해. 내 생각에는요. 깔끔한 곳이 어디 한 군데도 없다. 아무튼 이것은 승백이 좋아하는 반찬이니까 챙겨줘라. 요새 천하를 보면 텅 비어있는 기운이 없어. 너 승백이 스트레스를 주는 거 아니냐? 걔가 생각이 많고 마음이 깊어서 괜히 혼자 소갈이 자주 하니 괴롭히지 말아라. 아니요, 어머님은 뭘 괴롭힌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나 남편이나 바빠서 서로 얼굴을 볼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반찬을 많이 해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집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면서 밥을 먹지만 이렇게 오시면 나중에 다 버려야 해요. 너 지금까지 내가 해준 반찬을 버린 거냐? 아주 그냥 살림을 안 하니까 아까운 줄도 모르고 사는구나. 너 정말 안 되겠다. 미용실을 당장 그만두고 우리 집에 와서 살림 좀 배워라. 아내가 되어서 살림을 제대로 할 생각은 안 하고 밖으로만 빙빙 돌아다니니 이런 것이 다 돈인데 아까운 줄 모르고 버리느냐? 잘 뒀다가 먹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한 번 먹을 때 승백이 많이 먹게 팍팍 좀 줘. 개미 똥구멍만 하게 주니까 계속 남는 거 아니니? 내가 밥을 잘 안 해 묵이니까 승백이가 기운도 없고 자주 쪽이 빠진다. 아니요, 어머님. 아무도 남편에게 살 빠졌다고 말하지 않아요. 살이 빠졌다는 어떤 것인지 물으신다면 오히려 살이 찌면 모두가 행복해져 보이지 않나요? 맞죠. 어머님만이 남편이 살이 빠졌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저랑 결혼하고 5kg 쪘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살이 빠진 건 저인데요. 남편은 살이 찌고 저는 5kg 감량했어요. 네, 여성은 날씬해야 남편에게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너가 살이 빠지는 게 좋은 건가요? 남자는 결혼 후 살이 조금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해? 그걸 먹으면 안 돼. 너는 말도 못해. 승백이는 너를 생각하여 꾸역꾸역 살을 빼려고 애를 쓰며 식사를 챙겨 먹는 모습을 보여주었어. 그의 마음 역시 깊단다. 그러나 남편이 그의 마음을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나니 승백이는 왜 이렇게 답답해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 시모는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내가 뭘 해도 잘못된 것은 나의 탓이고 잘하는 것은 남편 덕이라고 생각하는 시모는 여느 때와 같이 오시면 우라통이 터질 지경이었어. 다행히 바빠서 만나기가 어려웠지만 집에 있는 날에는 시간을 내어 시모를 받아들이곤 했어.
그때는 남편이 바빴기 때문에 시모를 볼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나뿐이었어. 그런 이유로 자주 오시는 거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남편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어요. 다만 바빠서 집에 오는 시간이 부족했던 거예요. 서로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평범한 부부의 삶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결혼 1년 차에 임신하게 되었죠. 임신하면서 운영하던 미용실을 실장에게 맡기고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제게 시모처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우울증이 왔던 적도 있었죠. 외로웠던 나를 마치 의지가 약한 사람으로 대해온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그 당시, 요즘은 좀 바빠서 아무리 바빠도 집에 들어올 시간이 없어. 사실은 요즘 우울한 것 같아요. 아이만 보고 있다 보니 그런가 봐요. 이젠 안 되겠어요. 바깥 공기 좀 쉬고 싶어요. 어머님께 아이 좀 봐달라고 부탁했더니 엄마가 아이를 봐야지. 어디 가는 거냐고 화를 내시고 아이를 안 봐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인데 나 몇 시간을 도와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계속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서 그래요. 배부른 소리하며 앉아있는군. 우리 엄마는 혼자 키우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해도 우울하다는 말 한 번 없었어요. 내가 몸이 편해서 우울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너는 아이의 엄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약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야. 너보다 나는 더 우울해.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있는데 변해가지고 집에서 쉬는 시간조차 없이 밖에서 쉴 틈 없이 일하는 나와 누가 더 피곤하겠냐? 넌 그게 밖에서 일하는 남편한테 하는 소리냐? 잠시 생각만 하고 있는데, 아니, 당신도 밖에서 바빠지만 나도 집에서 바빠. 아기는 2시간에 한 번씩 깨어나고 있지? 그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 거기다가 어머니가 매번 집에 와서 집이 더럽다고 계속 말하고 있어? 말만 하고 도와주지 않는다. 앞에서 아기를 업고서라도 청소해야 하고 그곳에 애는 보지도 않고 당신이 먹을 음식만 잔뜩 해놓고 가시잖아. 참 좋으세요. 음식하고 뒷정리는 또 내 몫이고 아이를 보면서 이것저것 다 정리하기도 쉽지도 않고 힘들어.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그러니 하루 이틀만이라도 도움을 좀 부탁하고 싶어. 부르고 싶으면 내가 본 돈으로 불러. 내가 왜 내 몸 아픈 것까지 신경 써야 하는지. 그리고 아이가 무조건 너도 잘 자다가 나중에 집안일 하면 돼. 그게 뭐가 힘들어. 어질러 놓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누워서 자기만 하는데 무엇이 힘들죠. 태어나서는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만 보면서 왜 도우미가 필요한지 난리인 것 같아요.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100일이 지나지도 않은 채 나이만 먹으며 집안일을 하느라 정신없었던 제게 막말을 하는 남편을 보니 이전에 사랑했던 그 남자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런 생각이 슬프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육아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집에 오는데도 방에 들어가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아이와 외출은 물론 기저귀 하나도 바꿔주지 않았죠. 그저 피부과 진료만을 위해 있었어요. 당분간 생활비도 줄이겠다고 했는데 아주 조금만 주다가 그것조차 가져다 주지 않았어요. 주변에서는 남편이 의사라고 하면 많은 돈을 벌겠다며 부러워했지만 정작 저는 남편이 얼마나 버는지 알 수 없었어요. 시모는 출산을 한 후 우리 집을 드나들듯이 자주 왔는데 거의 매일 집으로 오셨지만 아이를 돌보지 않았어요. 또한 집안일에도 도와주지 않고 오로지 남편을 위한 음식만 차려놓고 뒷정리도 하지 않은 채 떠났습니다. 아이고, 넌 내 애를 낳고서도 아직도 이런 모양이냐? 알아서 척척 다 잘할 줄 알았는데 라고 하며 끝내었습니다. 다른 엄마들을 보면 스스로 척척 청소도 하고 하는데 넌 아이가 뭐를 하고 있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 같이 퍼즐을 하고 있는 건가? 아이가 잘 때는 내가 정신을 차려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건데 이론적으로는 승비기가 집에 오길 원하겠지? 하겠지? 이런 시간에도 계속 이런다면 집에만 있어도 저런 행동이라면 정말이지 참을 수 없어. 내가 내 남편이었다면 온갖 일을 하러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겠다. 어머님,
만약 그러시다면 아이를 좀 돌봐주십시오. 아이가 계속 운다 보니 집안일을 할 시간도 없어요. 조금만 울어도 저한테 보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울 때는 어머니가 한번 안아주고 달래주세요. 제가 집안일을 할게요. 어머니께서 아이를 돌봐주시면 저는 집안일을 돌아볼게요. 그 틈에 깔끔하게 할 거예요. 그럼 돼요. 아니에요. 어머님 매일 오시면서 한 번도 안 안아주시지도 않고 봐주시지도 않고 그러시잖아요. 아니, 내가 왜 내 애를 보니? 무슨 애 보는 게 어디 쉽다고 알았니? 늙은 시모 부려 먹으려고 아주 난리구나. 체력 좋은 젊은이가 해야지. 다 늙은 내가 하라고. 다른 집 며느리들 보면 아이를 키우면서도 지왕 깔끔하게 자라던데. 너는 이게 뭐니? 이렇게 해놓고 살면 남편이 칭찬이라도 해주겠니? 어머님, 아이가 고작 100일 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아이 돌보는 것도 정신없는데 시간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거기다가 어머님은 오셔가지고 남편. 먹을 반찬만 딱 만들었는데 뒷정리도 안 해놓고 가시잖아요. 그거 정리하는데도 오래 걸려요. 아이들 보시기 힘들면 어머님이 요리하시고 뒷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참 말로 웃기네. 내가 요리하는데 주방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다니. 간단한 반찬 몇 개 만들고 가는데 왜 그렇게 주방을 난리로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밥 먹을 때 주방을 청소해야 하니까 그러면서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너는 게으름을 피우고는 핑계를 잘 대는구나. 시모한테 아이를 돌봐달라거나 주방 일 좀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시모는 제 말을 들어주기는커녕 비아냥해. 100일이 지나고 아이가 다행히 너무 착하게 통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금씩 숨을 쉴 수 있었고 바쁜 친정이 도움을 주기에도 틈틈이 알바로 가게에 나가서 일을 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도우미를 고용하기도 했죠. 남편은 아이가 돌이 되기 전까지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집안일에 소홀했습니다. 남편 때문에 외롭고 힘들긴 했지만 어떻게든 버텨서 아이가 돌이 되면 복직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돌이 지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다시 일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맡겨둔 미용실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더니 남편은 결사반대를 시작했어요. 마치 제가 아이에게 사랑이 없는 엄마처럼 대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니 나도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풀타임으로 일을 하긴 어려울지라도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면 그 시간 동안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고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일은 지금은 그냥 파트타임 형식으로 하게 될 거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또 이렇게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도 무슨 돌쟁이 아이를 보내는 것 같다고 하는 건데 당신 정신이 맞아요? 난 집에서 아이들을 돌볼 거니까요. 무슨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야? 절대 안 돼. 아이 놔두고 일을 시작할 거면 처음부터 아이를 낳지 말았어야지. 적어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게 될 때까지 일하는 거지. 무슨 돌쟁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겠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어린이집에 왜 보내지? 내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게 아니잖아. 그 돈으로 생활하면 되지. 내가 돈이 필요한 이유가 뭔데? 당신이 얼마나 생활비를 주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 맞아. 당신은 고작 100만 원만 주고 있어? 그마저도 개헌해야 한다고 한 달 동안 안 줬던 달도 많아. 그 돈으로 공과금이나 아이 용품 같은 것들을 사면 그냥 끝이야. 그리고 이것저것 추가해야겠네. 당신과 얘기도 다 했던 거 아니었잖아. 결혼 전에도 계속 일할 거라고 찬성했던 것은 당신이었잖아. 그 당시엔 그랬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아. 절대로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일할 거면 생활비는 제공하지 않을 거야. 지금까지 주던 생활비를 더 이상 주지 않겠다고 했으니 당신이 스스로 생활을 해야 할 거야. 엄마가 되면서 아이를 둔 채 일하는 건 말이 되는 것 같아? 욕할 거야, 당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도 이 사실을 말했고 시어머니는 저에게도 폭언을 했어. 하지만 저는 일을 안 하는 이유가 되지 않아.
없었어요. 남편이 준 돈으로는 생활비가 너무 빠듯했고 오로지 제가 아이를 돌봐야 했던 상황에서 매우 고당하고 힘들었어요. 아니, 너 제 정신이니? 돌쟁이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는 게 말이 되냐? 나는 우리 아들을 어린이집에 안 보냈어. 초등학교 갈 때까지 어디도 보내지 않고 제가 다 키웠다고. 내가 뭔데 우리 손주를 어린이집에 보내? 엄마가 된 걸 우왕이를 못 차리고 밖에서 일한다는 게 말이 되니? 아이가 최소한 초등학교는 가야 하는 거지? 지금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건 방치하는 거란 걸 알아? 내가 초등학교까지는 봐야 하는 거야?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걱정하시면 어머니가 아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도 되나요?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남편은 아직까지 아이 기저귀 한 번도 갈아주지 않았고 같이 놀러 가본 적도 없어요. 아이랑 같이 찍은 사진 한 장도 없는 게 말이 되나요? 저에게 먼저 얘기하시기 전에 남편에게 어떻게 말해보시겠어요?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도 정성스럽게 잘 키웠고 또한 풀타임으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할머니와 엄마랑 같이 간 적도 있었고 남자는 원래 바깥에서 일을 하는 거니 집안일을 하는 거 아니죠. 내게 돈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겠어요? 생활비를 받아서 쓰는 도중에 이런 말을 해선 안 돼요. 고작 100만 원이건데 그것도 주기 싫어하는 남편이나 제자리를 지키려고 아무것도 안 하는 어머니나 똑같아요. 아들을 낳았다고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대하지 않겠다고, 우리 아들을 보며 참겠다고. 그 자리가 뭔가요? 당장 이혼시킬 수 있는데요. 어머님이 반대하실지라도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는 정말 못 살겠어요. 제게 대사를 묻지 말고 남편에게 하셔야죠. 집에만 있어서 자리를 지키기보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시무와 남편의 반대에도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울했던 마음을 다시 다잡고 미용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등 날 때마다 스타일 연구도 하고 꾸준히 노력했어요. 그 노력의 영향인지 제 손님들도 금방 늘었습니다.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예약 손님만 받아도 남편이 주던 생활비의 몇 배는 벌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일을 시작하자 저와 대화도 하지 않고 냉전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병원 일이 바쁘다며 집을 나가버렸죠. 남편의 그런 태도에 황당했지만 굳이 말리진 않았어요. 저도 바쁘게 지내면서 신경 쓸 틈이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3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 아이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집을 나가서 생활하던 남편은 무슨 생각이었는지 갑자기 집에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남편의 의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피부과를 개설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대출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올해는 나 피부과를 개설하려고 많이 공부했고 이제는 제 병원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나 대출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저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이 받아주실 수 있는지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내일 한번 알아보고 어느 정도 가능한지 나에게 말해줘.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내게 돈을 맡긴 적이 있어. 왜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 당신이 떠난 이유는 돈을 모아서 병원을 개업하겠다고 했던 거잖아. 그동안 번 돈을 모아왔던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데 왜 대출을 받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내가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건데? 잘난 당신이 알아서 잘할 거야? 당신이 매번 나에게 말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 미용실에서 몇 살 번다고 유세를 한 적이 있는데 꼴랑 버는 돈으로 대출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 진짜 왜 그래? 당신의 미용실이 잘 되는 것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생활비를 주지 않았던 거야. 당신을 잘 살펴보니까 주변에서 물어본 결과 당신의 미용실이 꽤 유명하다는 걸 알았어. 은행에 이야기하면 참고해 주니까 내일 한번 가서 물어보라고. 솔직히 말해서 나도 이제 페이닥터로 일하는 것이 지겨워. 이제 배워야 할 것을 다 배운 듯하니 개업하면 지금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그때 되면 생활비도 당신에게 줄 테니까 그러지 말고 대출에 대해 알아봐 주겠니?
그동안 번 돈은 어디에 썼는지 내게 돈을 달라고 하는 건데 나한테는 한 푼도 준 적이 없는데 그 돈은 당신이 혼자 다 썼어. 알아서 잘 모으겠다고 한 거냐고. 난 도와줄 수 있는 돈도 없어. 그러니 나에게 바라지 말라고. 그렇게 필요하다면 당신의 죽고 못 사는 어머니에게 말해봐. 나는 도와줄 수 없으니까. 남편이 어째서인지 당연히 대출을 받아 개업을 도와줄 것으로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생활비도 한 푼 받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집에 들어왔던 것도 아니었던 남편에게 개업 비용을 보태줄 생각이 없었어요. 한동안 집에 꼬박 들어오면서 제 눈치를 보는 듯했던 남편은 제가 대출을 안 해준다고 못을 박자 다시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뒤 남편은 피부과를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는 묻지 않았죠. 그러던 중 1년 뒤 남편이 개업 기념 파티를 열 것이라며 원장으로서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업 기념 파티에 맞춰 손수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심오한 남편은 저를 비웃었습니다. 얘야, 너는 여전하다. 역시 그 머리는 다르니까. 그래도 쑥의 떡이나 하고 앉아있지? 쑥개떡이 뭐냐 이 급한 말로 날려놓으면서 아유, 여기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급스러운 사람들인지 아니네. 그렇게 알고 있었으면 미리 준비를 했을 거야. 그게 누가 먹겠어? 도로 가서 떨어져. 너 때문에 지금 다 흩어져 있잖아. 다른 사람들 오면 다 비웃을 거니까 그냥. 너는 집에 가, 엄마야? 이렇게 했다가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지. 자리를 놔뒀는데 뭐가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집에 가지 않으면 안 되지? 지급을 높일 생각을 해야지. 제자리인데 내가 부르고 싶어 할 때 계속해서. 야, 나는 오늘 직원들이 한 번만 보고 싶다고 해서 부른 건데 안 되겠지? 그냥 집으로 꺼져라 갈래? 떡이나 뭐든 좀 꺼내주세요. 웃겨요. 생활비를 보태지도 않았는데 제가 쑥개떡이라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온 것이 대단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온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참 생각 좋게 해본다고 생각해요. 당신이야말로 여전해요. 제가 걱정했거든 반성한 줄 알고 당신이 중간에 반성했다면 제가 아마 용서했을 거예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당신은 여전해요. 참 다행이에요. 당신이나 당신 엄마나 꾸준하게 해서 참 좋다고. 이래서 제가 지금까지 노력한 게 물거품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예감이 왜 그런 말을 하는 건가요? 너 미쳤니? 라고 갑자기 말하는 거야? 알아. 내 말을 안 들리니? 라고. 진짜 미친 것 같아서 사라지라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올 텐데 창피하니까 그런 소리 다시 가지지 말고 집으로 가라고. 제가 말하자면 시모는 헛소리를 하고 난리를 쳤고 남편은 황당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 그때 원장실로 팩스가 도착했어. 남편이 팩스가 도착한 소리에 놀라서 확인했어. 서류를 들고 날 보는 남편의 얼굴은 창피해서 찡그렸고 난 그 모습을 보면서 통쾌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어. 아니, 이게 뭐야? 왜 여기 건물주가 당신으로 바뀐다는 거야? 새로 온다는 사람이 당신이었어? 아, 당신, 그래서 지금까지 개원에 못 보태준다고 한 거였구나. 당신 진짜 대단하다. 역시 당신, 그 올리고 있었구나. 나한테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이렇게까지 한 거야? 이럴 필요 없는데? 역시 당신, 실망 안 시킬 줄 알았어. 고마워. 이제 여기 들어가는 비용은 없겠네. 뭔 소리 하는 거지? 당신. 다음 계약은 내가 할 생각이 없어. 당신 밖에 나갔다는 동안 상대 여자를 만난 걸 다 알고 있어. 여기도 상대 여자에게 돈을 넣었어. 하지만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너를 만나면서 당신은 부잣집 여자를 만날 줄 알았는데 고작 2년 계약했더라. 참나. 병원도 2년 계약하는 건지? 어쨌든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았어. 당신과 상대 여자에게 소장 이제 갈 거야.
앞으로 위자료를 준비하느라 바빠질 텐데 병원 정리까지 해야 하니까. 당신 진짜 정신 없는 것 같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나한테 상관이라도 있는 건가요? 어디에 있다고 그러는 건지? 당신의 건물이라면 내 것도 되는 건가요? 부부 일심도 모르겠네요. 당신이 어떤 세로 받는다고 하는 건가요? 당신 제정신이 아니세요? 미치신 거 아니지요? 어디서 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내가 꺼지라고 하니까 그러시는 건가요? 그냥 장난으로 했던 말인데 왜 그러세요? 와, 사람이 이렇게 변하다니. 왜 그런 거죠? 이렇게 말하니까 막말하는 것 같나요? 지금껏 당신이나 당신 엄마한테 본 걸 비하면 세 발의 피도 되지 않는데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그러시다니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 꿋꿋하게 참았던 보람이 있네요. 이렇게 확실하게 복수할 수 있어서요. 참 다행이에요. 맞아요. 당신 돈도 한 푼 없어서 2년 계약으로 체결한 게 아닌가요? 전 건물주도 상황을 설명했고 계약 연장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그냥 계약했다고 하네요. 정말 웃겨. 말도 안 돼요. 무슨 용기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연장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알아요. 더 이상 말할 것이 있으면 변호사에게 말하고, 그리고 쑥개떡은 선물로 벙져 있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쑥개떡을 던져놓고 자신있게 병원을 나왔어요. 남편이 건강검진을 받는 동안 저는 남편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며 복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이를 맡기기 위해 이곳저곳에 부탁을 드리면서 치열하게 일한 끝에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건물을 계약했고 그 건물이 바로 남편이 계약했던 병원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건물주의 상황이 좋지 않아 급매로 나오자 저는 그 건물을 구매한 것입니다. 더불어 남편은 제가 무심히 한 행동에 대해 의심을 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 건물은 남편의 전 직장이었던 병원이었고 병원 직원과 살림을 차리다가 집을 나선 것이었습니다. 우연히 남편의 직장 근처를 방문했을 때 남편과 상간녀를 목격하게 되어 외도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든든하여 결심했습니다. 칼날을 갈고 치열하게 복수를 준비한 끝에 남편과 불륜 상대는 저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불하기로 결정이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결혼 생활 동안 아무런 생활비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 분할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남편은 늦게 되어 후회하는 말을 전달했습니다. 미안해. 의사가 되기 위해 피곤한 준비를 하느라 미친 것 같아. 의사가 되면 내 소득도 높아질 걸로 생각했어. 하지만 그게 아니었나 봐에 정말 심란했어. 용서해줘. 그 여자랑도 정리가 필요해. H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병원도 이사 가면 소문도 좋아지지 않아요. 평판도 나빠져. 다시 재결합하는 게 안 된다면 병원 계약 연장이라도 해주세요. 왜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당신과 나는 이제 남남이에요.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게 협박이 될 수 있는지 모르세요? 보세요. 참 괜찮네. 당신은 지금까지 나에게 아니, 우리 아이에게도 잘해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했어요. 그러나 그걸 알렸는데도 당신은 나뿐만 아니라 아이도 버린 사람인데 내가 또 기회를 줘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내가 어떻게 믿고 행동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뻔뻔함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잘 살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이해했어요. 당신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제가 의사라는 말에 멍하니 놀라버렸어요. 미안해요. 용서해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우리 엄마는 좀 독특한 사람이시죠. 엄마가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평생 보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함께 다시 시작해요. 우리 사이는 이런 식으로 끝나야 할 사이는 아니에요. 뭔가 확신하고 있지만 엄마도 이미 참 보기 싫지만 당신은 더 보기 싫어해요.
지금 당장 얼굴만 봐도 토할 것 같아요.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니? 이렇게 내가 싫다고 하는 거야? 정말로 너를 싫어한다고 말하잖아. 너란 사람을 한순간이라도 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협박하러 가기 전에. 이혼이 결정된 뒤에도 남편은 나에게 뻔뻔하게 재결합을 요구했어. 하지만 나는 재결합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 결국 남편은 병원 근처로 2년 만에 이사를 옮겼어. 살고 있던 동네에서는 아무래도 마땅한 곳이 없었는지 시골에 자그맣게 피부과를 열었다고 해. 그러나 손님은 없었어. 매달 대출금도 겨우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매달 돈이 모자라다며 연락이 오는 남편의 전화는 모두 차단한 상황입니다. 아이에게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 미지급 청구도 진행하면서 남편의 통장도 압류되었습니다. 한편 저는 미용실이 더욱 잘 되어서 2, 3 오전까지 오픈했어요. 아이를 위해 항상 노력하면서 더욱 당당한 엄마가 되려고 합니다.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어디에서든 당당해지세요.